예, 안녕하세요. 구지TV입니다. 오늘 또 역시, 정보활동 역사의 대가이신, 정주진 박사님을 모시고,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선통신이, 정보활동의 역사에 미친, 그 영향을, 살펴보는데, 이번 시간에도, 그 무선통신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어떤 그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몇 시간 정부의 실패를 쭉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북한 그 김정은 집단이 예. 정보에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면은 지난 그 2024년 1월 12일 예, 예. 그 전번 달부터 북한이 이제 평양 방송에 대남 공작원들한테 보내는 지령 방송을 중단했다. 예. 이런 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지령 방송도 말하자면은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죠. 무전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난수방송. 예. 예. 지령을 내릴 적에 저쪽에서 숫자를 쭉 나열하면은 예. 남한에 침투해 있는 간첩이 그 숫자를 보고 예. 난수표를 해독을 해가지고 네. 지령을 주고받는 건데, 이게 무전 시대의 대표적인 그 북한 그 간첩들의 지령 수수 방법이었죠. 예, 수단. 예. 예.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이 무전을 통해서 지령을 주고받고 할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제3국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USB가 하나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그렇죠.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폐기됐다 하는 역사적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 말하자면 예. 우리 그 한국 국가 정보의 역사에서 예.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 예. 그 121 사태. 예, 예. 예. 그게 121 사태가, 그 1968년도, 1월 21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 예. 그 당시 북한 1, 2, 4군 부대라고 유명한, 그죠? 예. 특수부대. 예. 그 김신조 일당에 의한 청와대 습격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건인 것 같은데, 예. 예.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신조 일당 그 남한 침투 사건, 예. 또 청와대 기습 사건, 예, 예. 121 사태, 예. 이래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보통 121 사태 그러면은 예. 뭐 상징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이 시대도 이제 무전 방송의 시대입니다. 무전을 예. 통해서 지르가. 그 김신조 일당도 예. 남한에 침투해 올 적에 예. 그 무전을 주고받는 교육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김신조 일당이 휴전선, 그러니까 휴전선에 북방 한계선이 있고 남방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남방 한계선을 넘은 게 1월 18일 예. 새벽 2시경입니다. 1월 18일. 네, 새벽 2시경. 예. 그 이제 미 이사단 쪽으로 넘어왔어요. 미 사단 쪽으로. 예, 그 당시에는 휴전선을 그 서부전선화, 예, 주한미군 이사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미군이 지키면 아무래도 경계가 좀 느슨하겠죠. 그렇죠. 한국군보다. 예. 그래서 미 이사단 쪽으로 침투하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넘어오는데 철조망을 갖다가 철조망에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네. 북쪽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딱 자르고 연 다음에 넘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뭐 이 철조망 기둥에 가려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김신조가 잡힌 다음에 예. 그걸 갖다가 해보니까 그렇게 넘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18일, 예. 1월 21일이 1월 21일 20시가 예. 청와대 기습 목표 시간이었는데 예. 1월 18일 날 예. 새벽 2시경에 그걸 넘어가지고 예. 철책을 넘어서 한 1, 2km 오니까 그 숲에서 예. 이 사람들이 침투할 때 원칙은 예. 낮에는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예. 밤에만 이동한다. 외만이 돈다. 예,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철책 넘고 한 1, 2km 되는 집에서 낮에 예. 그 이제 잠을 자고 예. 이제 1월 그 18일 저녁 어두워지니까 예. 밤에 예. 그 임진강을 넘은 겁니다. 그 겨울 때만 임진강이 꽁꽁 얼고 예. 그렇죠. 요새는 뭐 기상이온 이래가지고 추운 날이 별로 없는데 예. 60년대, 70년대 해도 그때만 해도 많이 추웠죠. 예. 엄청 추웠어요. 예. 그래서 임진강이 꽁꽁 얼기 때문에 그걸 건너가지고 예. 침투를 해서
그래 1월 18일 저녁, 1월 19일 새벽까지 이동해서 1월 19일 새벽 5시에 예. 그 딱 2차 수경으로 정한 게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법원리. 예. 지금 행정명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경기도 파주시 예. 법원리 이래 돼 있더라고. 법원리는 똑같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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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삼봉산이라고 있는데. 삼봉산. 예. 거기다 이제 또 2차 수경지를 잡고 휴식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예. 그 낮에 예. 그 동네에 사는 나무꾼들이 예. 나무꾼 형제가 예. 그 삼봉산에 나무하러 간 거예요. 예. 이것도 요새 세대는 잘 못 알아들을 건데. 그렇죠. 나무꾼이 있었다는 게. 그 나무꾼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생업에 나무꾼이 있었다는 거 요새 젊은이들 알 수가 없죠. 젊은이들 모르고 옛날에 농경유시대 산업화 되기 전에는 그렇죠. 예. 겨울에 난방 수단이 나무밖에 없었다. 산에 있는 나무. 맞아요. 예. 지금 북한이 완전 황폐화된 게 그렇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서 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뗄감으로. 예. 네. 그 당시에도 예. 나무꾼들은 낮에 예. 형제들이 가서 이제 지게 지고 예. 가서 나무를 해오는 게 생활 습관이었는데. 우리 어릴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무꾼들도 이제 말하자면 천진난만하게 예. 일상적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예. 그래서 공비와 딱 마주친 거예요. 예. 그래서 공비가 딱 마주치는데 그때 김신조 일당이 너무 일찍에 31명이 넘었습니다. 31명. 31명. 네. 예. 대단한 대단한 이런 일이죠. 나무꾼이 이제 올라오니까 딱 잡은 거예요. 네. 들키지 않습니까? 네. 그 들키니까 잡아놓고 원래는 이 김신조 일당이 31명이 너무 일찍에 교육받기로는 네. 민간인하고 만나면은 네. 거기 31명을 대표하는 게 이제 총조장이었는데 총조장. 네, 총조장 이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마라. 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양반들이 이제 김신조 일당이 넘을 적에는 국군복으로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군인인 거지. 예. 예. 그런데 이야기 하다 보면 북한 사투리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명만 하다 이랬는데 예. 이 양반들이 호기심에 김신조 일당이 막 물어본 거예요. 나한테. 너희들 하루에 밥은 몇 개 먹느냐? 예. 그러고 저 의정부에서 동부처 사이에 예. 검문소가 몇 개 있느냐? 예. 이런 걸 막 쏟아대니까 이 형제가 듣고 있었잖아요. 예. 듣고 있는데 이 저녁 늦게 돼도 나무꾼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사촌 그 나무꾼 형제들이 예. 차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 차주로 올라왔다 또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꾼 총 4명을 조우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신조 일당도 이 난처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무전전파의 사례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일당들이 논의하기를, 그럼 북한에 예. 무전을 쳐서 지령을 받아보자. 예. 이 남북권을 만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렇죠. 예. 그래갖고 북한에다 무전을 치니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는데 이제 암호로 내려왔을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무전을 치면서 이 나무꾼을 만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심을 하나 내렸으니까 북한에서 지령을 내리는데 예. 이 김신조 일당이 암호를 해독을 못한 겁니다. 예. 그 난속표로 예. 첫째자가 풀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있고 뭐 연락이 안 되고 나니까 예. 그 자기들이 그 회의해가지고 강행하자. 예. 청와대 기습을. 예. 이래 원래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 거는 청와대 기습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러 내려온 겁니다. 예. 목적이. 예. 살해. 예. 네. 예. 그 김신조가 잡히자마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 뭐하러 내려왔어? 이래 이제 물으니까 기자가 박정희 뭐가지 따라왔시오? 이런 식으로 그게 막 그대로 리얼하게 방송이 된 거예요. 리얼하게. 네, 그래서 그 당시 기자에 굉장히 쇼킹한 그 사건이었죠. 그 당시 상상도 못했죠. 뭐. 예. 그러니까 박정희 뭐가지를 따라왔다. 예. 근데 그때 이제 무술 치니까 그것을 못 풀어가고 기습을 강연했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31년 중에 이쪽에서 우리하고 막 교절이 벌어져서 29명이 죽고 김신조는 생포가 됐는데 생포가 되고. 예. 그때 김신조가 예. 그 당시에는 국군 보안사령부가 이게 관할인데 보안사령부. 예, 요새는 국군 방첩사령부라 그러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70대 중반에는 국군 보안사령부가 됐다. 그 이제는 육군 방첩대입니다. 방첩대. 예, 방첩대 그 수사대장이 백동님이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예. 예. 이런 사람이 1차 조사를 했는데 예. 그때 그 방첩대에서 예. 김신조가 나중에 또 회고록을 냈습니다. 예.
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 예. 이제 1994년도에 회고를 냈는데, 거기 보면 자기가 잡혀갖고, 네. 그때 모르니까 방책돼서 이야기가, 암호를 풀어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방책돼서 네.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지정이었다는 거예요. 아, 침투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난소표의 그 아무 암호 해독 실패를. 한자 못 풀어가지고, 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무선 활동에 예. 그 지령이도 주고받고 시대에 예. 하나의 뭐, 예. 하나의 그 일하죠. 예. 김신조 일당이 북한 그 지령을 해독해가지고 돌아갔다면, 예. 대한민국 현대산업 그렇죠. 또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아마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향토 예비군도 생기고 많은 부분이 네. 좀 변화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국방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안보 체계에 예. 큰 영향을 줬죠. 예.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향통 예비군 창설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예. 그 전에도 주민등록증 발급 그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예. 이거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다. 예. 이라고 국민 저항이 있어서 못했는데, 예. 이걸 계기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그 당시에 보면 지금은 우리 선진국인데 그 당시 후진국이었잖아요. 그죠? 아유, 그렇죠. 우리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나름대로 우리 남쪽에는 그 민주의식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리 공부는 그걸로 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권위주의적이었지만은 그래도 민주화를 지정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그 북한 그 특수부대가 청와대 앞에까지 침투해 왔다는 그 자체가 참 쇼킹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무슨 통신의 그 실패, 그게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정보 역사에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어떤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월 달에 68년이니까 56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밑에 그 세대들, 요새는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MZ 세대. 그 세대들도 저희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전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잊어버리고 모르죠. 뭐. 저희 어리들 때는 할머니들이 옛날에 뭐 여우가 뭐 둔갑하고 지금 그게 지금 어느덧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 세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모 세대는 벌써 이제 50대고. 그래서 우리 안보 일선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파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개성이 잘 되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1.1 사태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 조금 이야기를 더 하고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이제 김신조 일당이 그렇게 남북권 이제 침투하기를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19일 날 남북군들을 풀어주고 그대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일 저녁에 이동해가지고 1월 20일 새벽까지 도달하는 목표가 저 세금제 뒤 비봉이라고. 비봉. 그 비봉까지 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면 질주를 한 겁니다. 밤에. 질주를 해가지고 비봉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또 새벽 5시 목표대로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잤어요. 잤는데 이제 남북군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남북군들은 풀어줄 적에 그 김신조 일당이 너희들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 우리 뒤에 후속 부대가 내려와서 너희 친척까지 다 죽여버린다. 그 협박을 하면서 공산당 입당 원서하고 경찰 신고하지 않겠다. 이 서약서를 써주고 나는데 이 양반들이 남북군들은 이제 풀어주니까 막 뒤로 이제 찾았다 싶어서 내려오는데 이 뒤에서 또 갑자기 막 갈기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공포에 쌓여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자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시골마다 이제 촌락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어른들이 있으니까 이장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른들한테 가서 상의를 한 겁니다. 북한 군비로 보는 이 사람들이 우리 잡아가지고 이거 뭐 신고하면 죽인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신고를 한 게 거기 있는 장년 파출소, 요새는 지구대라 그러는데 옛날에 파출소라 그랬죠. 장년 파출소에 창현 그 이제 법원리에 있는 창현 파출소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민간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남북군들이
박정희를 살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그러면 뭐 쑥대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쑥대밭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20일 19일 날 이제 전직 신고하니까 막 단계적으로 보고를 돼가지고 네. 합동참모본부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네. 파출소에서 군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1월 22일 날 아침에 예. 국방부 장관은 출근을 하니까 예. 공비가 나타났다. 예.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오자마자 바로 예. 김성은 국방장관인데 예. 예. 국방장관 청와대로 들어가지고 박정희 예. 대통령한테 예. 이 공비가 나타났다. 어허. 지금 한 30명 된다 그럽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보고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방첩 때에 예. 아까 말씀드린 백동림 수사계장이 네. 간첩 신고를 접수하는 방첩과의 수사계장이었는데 백동림. 네. 백동림은 이 양반은 이제 11.6 사건 때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일어날 적에 1차적으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조사한 수사국장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방첩대에서 베테랑 수사관이에요. 베테랑 수사였구나. 네. 그 백동림 이 양반이 간첩 신고를 받고 그리고 19일 날 나무꾼 신고가 있고 이 김신조 일당은 이도하는데 신고가 되니까 막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송초 근처에서 또 2차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뭐 무슨 의식집게 그가 있고 뭐 탄약 같은 게 있다. 그러니까 2차 신고가 들어왔는데 2차 신고 내용이 백동림 이 양반이 판단해보니까 신고 내용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어허. 근데 참 의문을 가진 게 백동림 또 간첩을 많이 잡아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경험상으로 볼 적에 30명이 한꺼번에 내려온 간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보통 보면은 한 서너 명 정도. 안 내죠. 한 2명이 해가지고 간첩 1명. 그리고 이런 게 한 5, 6개 많아만 5, 6명 정도 내려오는데 안 내죠 하고. 이 30명이 왔다 하니 이상하다. 그런데 백동림이 판단해 볼 적에 침투 루트는 흔히 다니는 간첩 루트라는 거예요. 이게 간첩 루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모르는 곳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 해방 이후에, 남북 분단 이후에 무수한 간첩을 난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이 내려오는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누구는 임진왜란 때부터 외국군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침투 루트가 있다. 거기 뭐 문경 세제 거쳐서 그렇죠. 한양으로 오듯이. 그 길목이란 게 있으니까. 길목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그 안보일선에 간첩을 잡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간첩의 침투 루트 이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역사의 현장으로 남북 대치 상황 때는 우리가 멀지않아 집권 김정은 세습 집단이 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유평화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니까 인권이라든가 자유, 평화 이런 거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이래 살았다 하는 걸 남겨주고 있어요. 기록을 남겨야 돼. 그렇다면은 이런 김신조 침투루도 이 김신조 침투루는 워낙 유명하니까 지자체에서 많이 그 기념 사업을 해놨어요. 그것도 영화도 하고 소설도 하고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동림 계장이 생각해 볼 적에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간첩 침투도 맞다. 그러니까 신고 내용도 맞다. 특히 처음에 목격한 4명이나 숫자를 세리봤다 그러니까 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또 하나 의문을 가진 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1차 신고하고 2차 신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당시 한국군은 보통 낮에 시속 4km 정도. 4km. 한 신권에 4km 이동하고 밤에는 그거 반 정도 이동하는데 이거는 뭐 보니까 거리가 1차하고 2차에 3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이래 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주저앉아서 하다가 자기가 그 전에 간첩을 잡아서 수사할 때 들으니까 즉 북한에서 밤에 시속 40km 주파하는 걸 후전시키고 있다 하는 걸 첩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도권을 관할하는 게 육광구 그 육광구 사령관이 그 당시 또 김재규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다 조치를 하라 이러니까 육광구 사령관은 그 육광구에서 병력을
깔은 게 예, 김신조가 지나가고 난 뒤에다 깔은 거예요. 예. 이게 한국군으로 상징을 내가지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성은 그 당시 국방부 장관도 자기도 해병대고 예. 이분도 이북 출신인데 무선 전투 경험이 있었는데 예. 도저히 나중에 그 김신조 일당의 그 주파거리가 상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30km.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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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m는 예.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단 수색대대 출신인데, 네. 우리도 24km 급속 경군 훈련을 하거든요. 주각. 예. 네. 그게 지금 한 3시간 반 동안, 예? 걷고 뛰고 해서, 네. 3시간 반에 주파를 하는 게 이제 측정인데, 야, 그, 대단한 거죠. 30km는 참 대단합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침투 자세한 상황은 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 김창호 박사님도 향로봉에서 예. 그 간첩 그 잡느라고 고생을 했잖아요. 네. 저도 향로봉에서 근무를 했다지 않습니까? 항로봉을 두고 이제 네. 좌측, 예측, 우측. 네. 향로봉에 80년도 근무할 때만 해도 예. 무장 간첩이 자주 내려왔어요. 예. 거기 그 네. 경계선상이 글로 네. 자주 내려왔죠. 그 루트가 정해져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엄청 추웠습니다. 그때 거기 보면 한 20도,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뭐 30도 가까이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방송, 그 유튜브 방송 주제를 이거 정한 것도, 예. 저도 그 3년 그 향로봉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것보다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예. 20도, 30도고 막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지금 혹한기 훈련 기간이거든요. 네. 아, 참. 일주일 동안 산에서 그 살아보세요. 축소 납니다. 그 이게 특히 김신조 일당이 이렇게 침투하는 바람에 한국군이 거의 네. 맞서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 특히 삼상한 학교가 생긴 게, 삼사관 학생이고. 예,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김신조 아, 일당이 버금가는 예. 전투력을 갖춰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네.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네. 그 1.21 사태로 인해서, 그 변화된 대간첩 작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시죠.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